이번 시간은 건축 공사 계약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신이 살 집을 건축하면 수명이 10년 단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축공사 비전문가가 스스로 집을 건축하는 것은 훨씬 어렵겠지만 건축업체에게 도급 줘서 건축하는 경우에도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건축업자가 공사하는 것을 잘 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소송해드렸던 학교 여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4층 건물, 1층부터 3층은 원룸이고 4층은 건물주가 주거하는 건물을 생애 처음으로 신축했는데요. 건물에 이것저것 하자가 있는데도 건축업체는 하자 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는요,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금을 자신의 하수구업체에게 양도해버렸고요. 그 하수구업체가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성금 청구, 건물 하자 보수금 청구 소송 등 건축공사 분쟁 소송은 대부분 기성금이 얼만지, 건물 하자의 유무와 그 보수공사비가 얼만지를 감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하자 감정 결과 하자 보수공사비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잔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감정되어서 학교 여선생님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참고로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은 약 2천만 원이었고 소재기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이후 이 여선생님은 계속적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파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소문인 걸 보면요, 건축주가 되어서 건축을 하는 것은 큰 이윤이 남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로는 여선생님이 건축공사 하자 등 건축 분쟁으로 저를 찾아오신 경우가 없는 걸 보면요, 한번 어렵게 건축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후에도 물론 건축공사에는 조금씩 하자가 있거나 하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잘 처리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주가 되어보지 않은 분이 대부분이겠지만요, 한 번만 건축주가 되고 만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선생님 보면요, 부동산 경영학과 심화과정을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졸업 후에 그동안 배우신 부동산 관련 지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부동산 투자의 최고봉은 대지를 사서 건축하고 매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개발업도 하시는 분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편 건축공사 분쟁은 건물 신축의 경우는 물론이고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기공사 등 건물에 관한 공사 전부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건축공사 계약에 건축주로서 꼭 넣어야 될 특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체상금 약정입니다. 건축주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할 때 반드시 지체상금 약정을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지체부상금이라고도 하고요, 아파트 입주 지체부상금, 공사 지체부상금 등이 그 예입니다. 건물 신축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은 수거민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수급인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 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과다하다 해가지고 감액할 수 있습니다. 통상 건물준공검사 지연 하루당 공사대금의 0. 몇 프로라는 식으로 약정하는데요. 정해진 것은 없으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겠죠. 제가 진행한 적이 있는 소방시설공사 사건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니까요. 지체상금률, 지체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네요. 1000분의 1이면 얼마죠? 0.1%죠. 공사 금액의 0.1%. 정해진 게 없습니다. 건축주가 건축공사 계약에 꼭 넣어야 될 내용은 각종 이행보증증권입니다.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하기로 하거나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이 일부 또는 전부 지급됐는데도 이행이 안 된다면 대금을 지급한 쪽으로서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쪽은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오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쪽은 피보험자가 되겠죠. 건축공사의 경우 이행계약보증보험, 이행선거금 보증보험, 이행하자보증보험이 있고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을 지급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도록 약정을 해야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약정을 했고 상대방이 이행보증보험을 끊었다고 했는데도 실제로 이제 하자가 생겨서 확인해 보면 상대방이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건축주가 건축공사 계약을 할 때 꼭 특약해야 될 세 번째 내용, 서면 확인 없는 추가공사 대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해야 하겠습니다. 건물공사는 대부분의 경우 추가공사를 하게 됩니다. 추가공사와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하는데도 설계도와 달리 공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고요. 추가 공사가 어떤 경우에는 규모가 작아서 공사업체가 마치 이제 서비스로 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추가 공사 규모가 큰 경우에도 그 추가 공사 대금을 어떻게 할지까지는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추가 공사를 하게 돼서 분쟁이 생깁니다. 건축주로서는 공사계약서에 서면 확인 없는 추가 공사는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특약으로 명기해 두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제 특약하는 경우에도 서면 확인 없는 추가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실제 소송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축주로서 상위 시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업체는 설계도와 달리 철근을 적게 사용하거나 바닥공사 콘크리트나 방수청의 두께를 적게 하는 등 상위 시공을 해서 공사비를 절감해서 불법적인 이윤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 시공마다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게 하거나 공사를 잘 아는 사람을 공사 현장의 상주 또는 중요공사 때마다 참여시켜 가지고 사진을 찍도록 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사업체의 경우는 어떻게
건축공사 계약을 해야 될까요? 지체상금 총액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이 과다하면 공사업체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공사업체의 전적인 잘못이라면 할 말 없겠지만요. 건축주의 사정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전적으로 건축주 잘못으로 공사가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건축주가 기승고 50%일 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주기로 했는데 기승고 50%가 되었는데도 안 줘가지고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건물 준공이 늦어지면 공사업주가 건축주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공사지체의 원인에는 공사업체의 사정, 건축주의 사정, 제3의 사정이 있습니다. 공사지체의 책임이 공사업체에게 있다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겠지만 공사지체 책임이 건축주에게만 있다면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합적 사정으로 공사지체가 되었다면 그래서 이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뭐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 거래 관행과 경제 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해서 이제 감액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복합적 사정으로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도급 계약서상 준공일과 지체상금률이 기재되어 있으면 공사가 지체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정으로 공사 지체가 됐는지 건축주는 공사 지체된 만큼 지체상금을 청구하면 지체상금 청구에 필요한 주장 입증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축업체가 공사 지체 원인이 건축주 사정이나 제3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제 입증해야 되는데 이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공사업체로서는 지체상금 총액을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주가 공사 도급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을 넣자고 요청하면 이거 거절할 수는 없거든요. 대신 지체상금을 공사대금 총액의 몇 프로라는 식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사업체로서는 또 변경사항에 대해서 추가계약서 등 이제 서면을 꼭 작성해야 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서면 약정 없는 추가공사 대금 청구할 수 없다라는 약정을 도급계약서에 명기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건축업체 입장에서는 서면 약정 없는 추가공사 대금은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약정이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된 경우는 물론이고요. 그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변경사항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추가 계약서를 적는다든지 아니면 뭐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건축주로부터 이런 서면을 받아 놓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지체상금 반소가 제기된 사례입니다. 기존 건물을 대규모 베이커리 커피점으로 만드는 대수승 공사를 이거 상당한 부분 이제 진행하던 도중에 공사업체가 기존 설계 외의 추가 공사 대금을 이제 건축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장기간 중단해 가지고 예정된 공사 기간을 이미 도과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건축주가 공사를 즉시 재개해서 빠른 기간 내에 공사 준공 허가를 받아준 후에 공사잔금에서 지체상금을 제한 금액을 수령하든지 또는 이제 공사를 타절해라. 그리고 공사대금과 지체상금을 정산받아라. 또는 이제 제3의 방안으로 달리 뭐 협의할 방법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라.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이거 내용 증명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재개하거나 또는 뭐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건축주가 이제 다른 공사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업체가 건축주를 상대로 추가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건축주는 건축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오히려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사업체는 공사계약서 봐라. 공사계약서 제6조에 건축주의 설계 변경으로 인한 수정 또는 재공사로 인한 초과 금액은 건축주가 공사업체에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건축주는 이제 똑같은 공사계약서입니다. 그 10조를 보면 견적서에 작성된 내역 외에 별도사항은 건축주와 공사업체의 협의하에 추가공사 확인서를 받아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가공사 확인서도 없이 네가 추가공사 해놓고 무슨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느냐. 이거 추가공사 대금 청구 인정 안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이제 공사업체 네가 내한테 다른 공사를 줄여가지고 추가공사를 하기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업체가 건축주와 상의해서 추가공사를 한 증거는 있네. 이게 이제 문자 메시지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뭐 이거 추가공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주가 아유 감사합니다. 뭐 잘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축주와 상의해서 추가공사를 했으니까 뭐 추가공사 확인서가 없더라도 추가공사 대금 청구 자체를 이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가 신청한 추가공사 내역의 감정 결과에 따라서 이게 법원에서 이제 감정했죠. 소송 중에 그 감정 결과에 따른 추가공사 대금도 이제 인정했고요. 반면에 이제 건축주가 지체상금 반소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체상금에 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건축주가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분쟁도 공사 중단 그리고 지연 사유였다. 그리고 지체상금률이 1000분의 2 였는데요. 요거는 통상 표준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과 비교할 때 높게 책정되어 있네. 그리고 미시공 공사 금액이 이거 전체 공사 금액의 5%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95% 정도 완료된 이제 95% 정도 진행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주가 빨리 다른 공사업체로 하여금 미시공 공사를 하면 됐는데도 제때 안 했어. 준공이 더 늦어졌다. 그래서 이런 점을 처음 다 종합해서 이제 인정되는 지체상금 중에서 20%로 제한했습니다. 건물공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추가공사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계약서에 추가공사에 관해서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보면 공사계약서에 나름대로 추가공사에 관해서 명확히 이제 규정했는데도 여전히 추가공사 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추가공사 대금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실제로 추가공사하게 될 때 건축주는 물론이고요. 공사업체도 추가공사를 하는 것 자체만 합의하면 안 되고요. 그 대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그때 명확히 서류로 정리해 둬야겠습니다. 지체상금의 경우에 공사계약서에 준공해야 하는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준공일과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준공일자 사이 그 기간 모두가 이제 지체상금에서 이제 이 사건과 같이 이제 감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업체와 분쟁이 발생해서 공사 중단된 경우에는 빨리 공사업체에게 공사하든지 타절할 건지 의사 확인해서 타절할 경우에는 타절과 동시에 다른 공사업체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요즘은 건물 분양계약에서 입주가 늦어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체상금을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이 많은데요. 이런 지체상금 소송에서는 분양자가 뭐 천재지변 등을 주장해도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체상금을 모두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감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게 건물 분양 같은 경우에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이자를 정확하게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양자가 수분양자 상대로 지급해야 될 지체상금도 감액받을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기존 배관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걸 갖다가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소방공사업체가 기존 소방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맡아서 배관공사를 끝내고 배관 보온공사를 시작하는 점에 이제 배관공사는 했고요. 이제 배관공사 다음에 이제 그걸 보온하는 그 위에 덧붙이는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점에 소방공사 도급계약서상 배관공사를 끝내면 중도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배관공사 완료 확인서에 건물주 대리인으로부터 이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건물주 대리인이 건물주 명의로 배관공사 완료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면서 배관공사 완료 확인서를 반환해달라 이렇게 해서 소방공사 업체가 한부 이제 복사해 놓고 이제 원본을 반환해 줬더니 이후에 건물주가 배관공사 시 배관을 전부 신품으로 사용 안 하고 기존 배관을 일부 사용한 하자가 있다 이러면서 중도금을 지급 안 하니까 공사를 이제 중단하고 중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방공사 업체는 중도금 청구 요건인 배관공사 완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배관공사 완료 확인서를 받은 사실을 주장했는데, 건물주는 이제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배관공사 완료 확인서에 문제가 있어서 원본을 회수했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이제 기존 배관 사용의 하자도 주장하면서 이제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오히려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소방공사 업체는 건물주가 공사대금 할인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래의 견적서상 금액보다 할인해주면서 대신 기존 배관 중에서 사용 가능한 배관은 이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했고, 그래서 건물주 대리인이 공사 현장에 상주했는데 기존 배관 중 사용 가능한 배관을 사용하는데 이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소방당국에서 이 건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했는데 이상 없다 라는 결과가 있어서 배관공사가 완료된 사실 자체는 이제 입증됐고요. 그러나 소방공사 업체로서는 공사대금 할인을 해주면서 기존 배관 중 사용 가능한 배관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도급계약서에 기재 안 했죠. 예, 이런 경우는 재판부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공사 업체가 중도금 중 일부가 깎인 금액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소송은 소방당국에서 소방시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있었고, 소송 중에 감정 결과도 소방시설 점검 결과 이상 없다 라는 결과 등을 반영해서 배관공사는 완료됐다 이렇게 이제 감정이 나왔거든요. 항소심에서 조정을 하긴 했는데 소송 결과를 소송 비용을 피고에게 물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중도금만 받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특히 여기서는 이제 감정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소방공사업체가 몇백만 원의 소송 비용을 양보하고 이제 소송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 계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건축주는 건축공사 계약을 할 때 지체상금 약정을 꼭 내야 되겠죠. 그리고 공사업체한테 각종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특약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공사 대금에 관해서 추가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추가공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이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해야 되겠죠. 공사업체는 어떨까요? 예, 공사업체는 지주상금 약정을 하더라도 총액을 제한해야 되겠고요. 실제로 추가공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주로부터 추가공사 확인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 사례를 살펴봤듯이 지체상금과 추가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공사 계약을 하시는 분은요, 지체상금과 추가공사 대금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축공사 계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